안녕하십니까.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사역했던 김계방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북한 노동자를 섬기며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몇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북한 선교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북한 선교의 방법을 고민하다가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이 되면 제한적이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루 3끼 식사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됩니다. 지금도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의 한 효과는 대단합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유튜브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북한 개방을 위하여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북한 개방을 하여 힘을 모으는 사역을 시작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북한이 개방이 되고 고통당하는 북한 백성을 살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 기도하다 보니 평화적으로 북한 백성을 기아에서 살리는 것은 개방뿐이 없다고 생각. 또 북한 같은 노예 같은 인권 유린을 종지부 찍는 일도 개방하는 일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고 동북아의 평화를 시작시키는 일도 개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잘 청취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셔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북한 백성을 살릴 길을 열리게 하는 이 개방 방송이 되기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 우리가 남북 통일을 꼭 필요로 한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남북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일을 반대하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외면당하는 분위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눈치 보지 않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 세대에도 남북 통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탈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자를 받고 정상적으로 일하러 나왔다가 정상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단둘이 있을 때면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보게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그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통일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은 남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잘 살 수 있다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세뇌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남한 사람 중에는 절반은 통일을 원하는데 절반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민족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항변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큰 집이 한 400억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작은 집이 한 1억 정도 갖고 있는데 두 집이 합하자고 그러면 큰 집이 좋아하겠느냐 하는 말로 되물어 봅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외국에 나와서 일하러 오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통일이 절로 될 것이라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답변하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는 금방이라도 남북이 통일할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평화조약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면 연방제 통일이 쉽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협의하여 통일한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 남한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겨우 8%뿐이 없다고 합니다. 결혼할 생각을 없는 사람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일성은 북한 정부가 수립한 때부터 지금까지 적화 통일의 꿈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 13년 3월에 3년 안에 남한을 무력 통일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회에서 10월 18일 날 원장이 증언하였습니다. 김정은은 남쪽의 민주 남부 애국 역량들이 들고 일어나면 전쟁을 선포하고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남한을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면 잘 살고 인구도 많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만일 북한이 흡수통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유로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숙청 작업이 시작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주장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북쪽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발언하던 사람들이 먼저들 다 숙청됐습니다. 남아있던 오만의 간첩들이 먼저 다 한국 전쟁 때도 휴전협정이 되고 병사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는 얼마 안 있다가 모조리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자유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북한 정부 안에서 5천만 백성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남북한 인구를 비교하면 남아 2,700만 명 정도 많습니다. 북한이 흡수통일을 한다 그러면 남한에 적어도 3천만 명은 죽어야만이 북한이 국가를 운영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도 북한식 통일이 된다면 우리 모두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여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유럽연합처럼 합해진다고 해도 큰 재앙입니다. 먼저는 단위 사용해야 합니다. 북한의 노동자에게 남한과 비슷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자들은 임금만큼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산력이 한국에 비해 부족합니다. 만일 한국의 기업에서 북한 생산만큼 돈을 준다고 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자는 엄청나게 양산이 될 것입니다. 독일은 통일이 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남북에처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탈북자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일을 잘하던 사람들도 한국에 가면 대부분 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북한 쪽 기능공으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라도 한국에서는 한국 기능공과 함께 일하다 보면 작업하다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하고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려면 최한 10년이 걸립니다. 통일이 된 독일은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독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독일이 개방된 이후 8년이 지난 다음에 통일을 하였지만 통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말았습니다. 독일 베르린 대학에서 통일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800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이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독일의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69년 수상으로 당선된 빌리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통하여 동독과 교류하면서 73년부터 동독에서는 서독의 TV를 시청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년도부터 통신이나 우편이 오가고 비자 받고 친지 방문을도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동독은 8년간 개방한 이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부 유럽 공산국가 중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세대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의 통일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한 이후에 최소 20년이 지난 다음에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통일이 되어야 부작용이 적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개방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정도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한 것처럼 북한도 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개방 도시를 만들어 그것이 부작용이 없는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점차 확대하여 전 국토에 개방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개방 도시는 공장의 사업주가 직접 채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직접 작업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봉급을 줘야 됩니다. 개성공단은 사람을 직접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 지시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봉급도 북한 정부에게 모두 다 바치는 형태였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평양에서나 여러 곳에서 하는 애국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개방 도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저렴하여도 이런 환경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통일을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소독이 동방 정책을 사용하여 동독을 개방시킨 것 같이 우리나라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통일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하며 잘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일본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서투른 정책입니다. 북한의 개방이 먼저 되고 이후에 통일이 되어야 한반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북한이 개방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